아주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로 조건에 대한 교대제가 됐든 임금이 됐든 불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내고 하다하다 잘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노동조합이 있는데 고르고 골라서 지역노조를 간택하듯이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그게 충남 지역노조 맞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썩 그렇게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왜 위원장이 갑자기 저분들 보고 즐거운 마음이 없냐고 얘기하는 게 당황스럽겠지요. 두 가지입니다. 지역노조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 지역노조가 얘기하는 걸 잘 듣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여러분이 이게 옳은 건가 그런가 여러분이 다 결정을 내려버리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네. 아니라는 겁니까? 기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이거 안 나오죠? 키면 여러분들 다양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회에서 정말로 지도그룹으로 행사했던 그리고 매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민주를 총하면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상이 민주노총 아닙니까? 아마 대체로 그랬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오늘 만들기 전까지 훨씬 전까지는 아주 여러분한테 즐거운 조직이 아닌 타도해야 될 대상 이런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평상시에 살아왔던 이 사회 구조나 여러분의 역할이 그것을 규정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군 출신이 많죠. 군 출신은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진짜 민주노총이 이적단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얘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노동조합은 왜 만들었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고 또 퇴근해서 지금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지금 위원장이라는 사람 얘기를 듣고 앉았어야 되는가. 본질적인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노동조합을 시작했습니까? 이거 대답을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왜 노동조합을 했습니까?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권리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이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하고 싶고, 예. 또 어떠나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찾기 위해서 한 거죠. 예. 정답입니다.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것을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인권입니다. 인권. 누구한테 내가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근로조건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일하면서 비굴해지게 만들고 이거 견딜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하면서 비굴해져야 된다. 관리자한테 비굴해져야 되고 또 계속되는 근로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굴해져야 되고 사용자한테. 이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든 거죠.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노동조합을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근로조건을 얘기할 때 근로조건은 경제, 임금과 관련된 고용조건이 절대적인 조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들 인권 침해가 전혀 없을 수 있는가? 앞으로 활동해서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앞으로 2년 후에 재계약할 때 내가 고용이 유지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고용계약이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말도 못 해야 되고. 이거 아닌가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예요. 2년 후에 어떻게 되냐? 2년 후에.
노동조합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날 것인가? 이건 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거 가지고 서로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노동조합은 집단적 근로계약을 맺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사람은 사장하고, 예를 들어 유니언스 사장과 여러분 개인과 근로계약을 사장과 맺어야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으면 우리의 집단 20명, 아니면 80명의 모인 힘을 가지고 근로계약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유리합니까? 개인 대 개인이 유리합니까? 그것도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는 사용자,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고용이 결정되는 이 사람하고 혼자 교섭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집단적으로 모여서 교섭하는 게 옳겠습니까? 답이 너무나도 빠른 정답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노동조합을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계약 조건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사람을 직접 관장하고 지도했던 그룹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앞에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고용조건, 계약 조건을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지위를 넘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할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단적인 힘을 모아서 거기에 대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섭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영장물이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동물인데 가장 오히려 집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디스커버리나 동물의 왕 보세요. 힘이 없는 짐승일수록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고 집단적 힘을 사용합니다. 동의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제부터 주문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을 내려놓으세요. 혼자 생각해왔던 그 다음에 사회 경험 그리고 여러분이 신고하는 법 이런 것들 내려놓으세요.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노동조합 활동하는데 이 법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냐면 법은 여러분이 그렇게 신봉하는 법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법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법은 그건 누구의 논리에 의해서 누가 그 법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법은요,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그룹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에 호소하면 거기서 정답을 내릴 것 같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국 사회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고 자본이 곧 법과 행정 모든 것까지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요구가 법을 통해서 호소하면 당연히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노동조합 하면서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가? 저는 절대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저는 규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노동사건과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본질적으로 정부의 입장과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노동단체에서 보는 해석과 정부에서 보는 해석이 전혀 달라요. 옛날에 노동부라고 있으면 노동부는 그래도 노동자 편을 들었어요.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면 노동부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노동부 장관이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노동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어떤 놈이 경제부총리고 어떤 게 노동부 장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동청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도. 노동부 지침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노동부입니다. 그러면 노동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에 법의 판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노동부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가 노동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사내하청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거기서 우리는 정규직입니다. 회사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하는데 왜 내가 비정규직입니까? 현대자동차 직원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재판을 걸어서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3년 전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라. 복제시켜라. 근무 기간도 인정해라. 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직 복직 못했어요. 복직 못하고 지금 철탑 위에 올라가서 농성하고 있어요. 법이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으면 당연히 복직시켜야 되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직 복직 못했어요. 왜 그런가 안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법이 결국은 거대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이 안 되고 누구 뭐라고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다 호소하는 것은 그냥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 그리고 우리가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건 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떼거리로 머릿수가 많이 모여서 집단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교섭이나 그 밖의 투쟁을 통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하는 것이 그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회적 경험, 그동안 여러분이 교육받았던 모든 기준 이런 것이 전부 다 깨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색깔 칠해서 뻘갱이로 그냥 다 몰아붙여서 특히 민주노총은 무조건 다 그렇게 포장해 버렸어요. 제가 빨갱이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시설 지부 조합원들 간담회가 있어서 바로 5-2 정문 여기를 출입해서 들어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무섭습니까?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 그런가 보네,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하고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어요? 그 순둥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지금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점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는 집단적 힘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렇게 결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결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충남 지역노조가 여러분한테 간택됐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한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한테 간택됐으니까 우리한테 가입해줬으니까 고맙다. 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번 투쟁과 관련해서 이거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투쟁이 여러분이 노동조합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과제는 그럼 노동조합을 가입했으면 앞으로의 과제는 여러분들 뭘 가질 건가? 도대체 뭘 가질 겁니까?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노동조합 만든 꿈이 뭡니까?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왜 만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권이 좀 지켜지고 정부에서 처음에 주라고 했던 그 임금 그만큼 다 주면 끝납니까? 끝나요? 또 욕심이 생기겠죠. 또. 예. 여러분 꿈을 좀 크게 가지셔요. 보세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 끊임없이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노동자로 살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라고 하니까 막노동판에서 건설 노동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노동자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노동자라는 말에 가장 강력한 권력적인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권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노동자라는 말. 그래서 정부에서 근로자라는 말을 바꿔서 쓴 겁니다. 종업원이라는 말을 만들어 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종업원 무슨 뜻이죠?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조합원이에요. 근로자는 제가 만드는 말인데 근력이 닿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는 뭐냐? 법률적으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자입니다. 법률적으로 노동 3권이 뭐죠? 단결권,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자꾸만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변주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그럼 보세요. 우리의 꿈은 이겁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정규직이 되는 꿈. 그거 꾸면 안 됩니까? 아, 대답해보세요. 가능합니다. 그 꿈 꿀 수 있죠? 예. 네, 그 꿈 꾸세요. 왜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정작 지금 정부 청사를 지키는 여러분들 비정규직을 쓰잖아요. 아니, 기간제가 아니죠. 간접고용이죠. 어? 간접고용이잖아요. 아니, 직접 고용해야 되는데 간접고용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럼 이보다 더 엄청난 모순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지금 사기업한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안 해.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히죠. 말이 안 맞죠. 정부가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명박이 새끼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만든다잖아요. 아직 동의 안 돼? 네. 그러면 바꿔야죠.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고요. 걔네들이 안 바꾸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걔네들을 바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누가 대변해줄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장을 손들어주고 지지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동자끼리 그 입장을 지지하고 대변하고 노동자 힘으로 돌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 제도, 잘못된 제도를 부딪히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해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안 들어주는데 그러면 들어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겠습니까? 해달라고 울고 지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노총이 한국노총보다 과격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과격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들어주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노동자가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거 교대제 지금 변경 그거 했을까요? 노동자가 안 만들었으면 했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안 했죠?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그만큼 성공했다고요. 노동자가 만든 이유를 입증한 겁니다. 증거 자료로 나온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근데 앞으로 교섭은 잘 안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요구하는 거. 저쪽에서. 왜냐? 자꾸 들어주면 노동자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식하게 될 테니까.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될 거니까 안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러분의 전술은 쟤네들이 안 들어주면 우리는 유니에스하고 교섭하는데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야 될까요? 청사.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죠. 언론을 다 떠들어도 될 겁니다. 유니에스 가지고 우리 얘기 안 할 거예요. 유니에스 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는 얘기할 거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유니에스하고 얘기할 거 아닙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용역업체니까 진짜 주인은 정부니까 진짜 주인하고 싸움을 해야지 유니에스하고 싸움할 일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왕에 여러분들의 배짱과 포부가 있다면 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옳거니 당신들이 얼른 받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행동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끈질겨야 됩니다. 노동조합 싸움은 끈질기지 않고 한 번 그냥 몇 가지 요구하고 하면 확 이게 하면 이 싸움 못 이겨요. 충남 지역노조 안에는 많은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동아기업이라고 하는 동아자연마을 아시죠? 뭐 광고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노동조합이 조직이 됐어요. 노동조합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큰 공장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는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민주노총 우리 충남 지역분들이 딱 가입을 했는데 처음에는 노동조합을 깨려고 아주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사람을 회의하고 해도 조합원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한참을 싸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안한 게 뭐냐? 너네들 요구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한국노총 가요. 흔들렸겠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떨 것 같아요? 대답 해봐. 한번 진짜 좀 해봐요. 틀려봤자 뭐 여러분들 얼마나 게 없잖아요. 근데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다 요구 조금 100% 들어주는 대신에 한국노총을 조직 변경해라 하는데 그거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거부하고 여의도에 가서 3개월 동안 노숙 생활하면서 본사 앞에서 거기서 집에도 안 가고 거기서 노숙 시대하면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야 그거 받고 그냥 한국노총 가면 우리 요거 다 관철되는 거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이건 여러분한테 그런 제안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빨리 탈퇴하세요. 아니 하시라고 우리 정력 낭비하게 하지 마요. 그런데 그 조합이 결국은 그 요구를 다 관철했어요. 요구 다 관철하고 우리 조직 안에 지금 열심히 활동합니다. 보세요. 한번 그 본질적인 문제를 타협해버리면 본질적인 문제를 딱 타협하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정체성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끊임없이 가치관의 변화. 왜 거기를 가지 말아야 되냐? 거기는 위원장 몇 명이서 회사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조합원들은 나중에 교섭 결과를 그냥 조합원에 통제하는 그런 끝이라고. 우리의 민의가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됐으면 창구가 없어요. 한국노총 운동 방식이 그래요. 그럼 민주노총을 왜 그렇게 저기 하냐? 여러분의 요구를 다 내용으로 담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노총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앞으로 투쟁할 때에 투쟁을 너무 조급하지 말고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3년을 싸워서 이긴 조직이 있고 3개월을 싸워서 이긴 조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조직력이 와이드게 하고 단결돼 있으면 어떠한 타협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우리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그 길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싸울 때 지역노조가 여러분 가장 중심에 있는 이것을 투쟁으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지금 조직하고 나서 시설지부가 조직이 됐어요. 시설지부. 거기는 가입돼서 거의 100%라고 봐야지. 가입 대상인 사람은 거의 100% 다 가입됐어요.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한 70%? 네, 70%. 예, 결코 작은 조직률 아닙니다. 70%면. 그만큼은 1단계는 성공한 겁니다. 2단계는 미가입한 사람들 이유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세요. 지속적으로 설명해서 가입시키세요. 조직 확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모이고 아니 자주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해도 자주 모여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디서 살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집단으로 지금 노동조합 가입해서 얼굴 보는 거지 여러분들 친밀관계 없잖아요.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친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대답 안 하기로 여기 들어오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근데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대답은. 맞죠? 네.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틈만 나면 만나고
틈만 나면 공이라도 차고, 틈만 나면 술이라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셔서 유대를 강화하셔야 돼요. 지금 있잖아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현재 여러분들 모래알이라고. 그 모래알을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싸울 힘이, 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주문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만들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서로 술 한잔도 마시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같은 건 이렇게 만났으면 김밥이라도 넣고 말이야. 에? 밥 굶고 배고파서 쪼르륵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인간미가 넘쳐야 되잖아요. 인간미가. 여러분들 굉장히 차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갈라다 꺼고 말려와. 소설 아직 겁니다. 그럴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얼굴에서, 내 동지다. 내 동지라는 이것이 꾸준하게 서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갈등할 때 동료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은 다 지금 친한가요? 예. 진짜요? 예. 한번 그러면 한번 안아주세요. 알아줘야지. 안 와. 여기는 안 하네? 안 좋아? 여러분들 자연스럽지 않죠? 여러분들 마누라 아느라 보면 거부하지 않죠? 거부하죠? 무섭습니까? 네, 말하면 무섭죠. 여러분들 그렇게 진짜 왜냐면 노동력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아까 내가 소재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줄이면 행복한 노동을 하자는 겁니다. 행복한 노동, 행복한 일을 하자. 내가 일하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인내와 그 다음에 싸움을 해야만 그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 법에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건 조합에 맡기세요. 조합에서 할게요. 조합에 사람 붙이고 이렇게 할게요. 조합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골석에 있는 일 하지 말고 조합에다 맡겨라. 그 다음에 조합에서 지침이 있으면 따른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따르면 의미 없어요. 왜냐면 군대식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노동조합도 사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상하의 관계는 아니에요. 동일하게 보는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동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어떤 지침이 떨어졌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이론운동가가 노동조합엔 이론운동가, 이 머리로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머리로 운동하는 사람은 조직의 100%다 실패했습니다. 활동가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민주노총 안에 그런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현장을 조직해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많지 않고 다 까먹어요. 이론으로 하기 때문에. 뭘로 해야 된다고요? 몸으로. 여러분이 몸으로 해야 돼요. 진짜로. 몸으로. 제가 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영호 국장이 몸으로 할 거고요. 우리 지부장님, 사무장님, 부지부장님들 다 몸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해가면서